안녕하세요. 서한의 마음정원입니다. 미인. 미인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미인, 미남 등 아름다운 사람들, 이쁘고 귀여운 동물들, 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등 아름다운 것에 눈길이 가고 감동을 받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미인상을 동물에 비유할 때 고양이상, 강아지상으로 나누곤 하죠. 말상은 아니랍니다. 고양이상 미인의 특징은 살짝 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도도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양이상 미인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고양이상 미인들로는 한예슬, 고소영, 김희선, 김남주, 한채영, 이효리 등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상 미인의 특징은 눈꼬리가 내려간 동그란 눈, 오똑하지 않으면서 둥근 콧망울, 통통한 볼살로 앳된 인상을 풍기는 둥글둥글한 청순 동안 미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강아지상 미인으로는 김태희, 손예진, 장나라, 송혜교, 박보영이 여기에 속한다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고양이상 미인은 누구일까요? 단연 오드리 헵번이 아닐까요? 오늘은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국 출신의 은행원이었던 아버지와 네덜란드의 부유한 귀족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헵번이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나치의 추종자가 되어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갔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아버지와는 소식이 끊겼고, 헵번은 오랫동안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재산을 나치에게 몰수당해 생활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진 헵번의 가족은 전쟁을 겪는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튤립의 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헵번의 가족에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해 아사 직전이었던 헵번은 유니세프의 구호 물품으로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눔과 봉사에 대한 그녀만의 확고한 신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발레리나의 꿈을 안고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170cm의 너무 큰 키와 영양실조로 인한 약한 몸 상태로는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헵번은 짐을 꾸려 영국으로 건너갔고, 발레리나 대신 연극과 영화에 대한 또 다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즈음 우연히 브로드웨이의 연극 지지에 캐스팅이 되었고, 이 작품을 계기로 사실상의 데뷔작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에 주연으로 뽑힙니다.
이 영화로 오스카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면서 일약 음악의 여왕으로 부상합니다. 특히 공주님의 사랑이라는 동화 같은 주제가 로마를 무대로 펼쳐지면서 숱한 여성들과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고, 그녀의 패션, 짧은 커트머리 등 햇번 스타일을 대유행시켰습니다. 그 후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마이 페어 레이디 등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키며 세기의 연인이자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햇번은 그 후 화려한 배우로서의 길을 접고 어린 시절 유니세프로부터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1988년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 대사가 된 햇번은 남은 인생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는데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곳에는 언제나 오드리 헵번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힘들지 않느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죄 없는 어린이가 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호텔에 앉아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제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편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와 마지막으로 간 곳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는데요. 여정 내내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팠지만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내미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돌아온 후 병원을 찾은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큰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진 상태여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993년 1월 20일 63세의 나이로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드리 헵번은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절친이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천사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아들에게 남긴 그녀가 좋아했던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거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거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게 하라. 우아한 자태를 갖고 싶다면 내 자신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단다. 결코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된단다. 기억해라 얘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단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 기아와 병마에 시달렸고 아버지의 나치 활동으로 인한 죄책감,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과 2번의 이혼 등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였고 만인의 연인이었던 헵번에게도 삶의 애환과 고뇌는 컸습니다. 인간은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감내해야만 할 시련과 고통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고만 있는 인생도 없고 락만 있는 인생도 없다고 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세월의 풍화에 따라 사라져가지만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 사랑으로 베푸는 보살핌과 열정,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진선미를 모두 갖춘 이 시대 최고의 진정한 미녀 오드리 헵번의 생애를 추억해보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성품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완이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